섬마을 관사에서 충격적인 성폭행 사건으로 해당 군청 홈페이지가 지금 책임을 묻는 글들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시골의 섬마을에 근무하는 그런 분이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후 대책이 절실한데요. 이 사건 비롯한 다양한 사회 이슈,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임방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일단 간단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개요만 먼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 5월 21일에 전남의 한 그 섬에서 일어난 좀 끔찍한 그 여교사 성폭행 사건입니다. 예. 그 여교사가 저녁을 먹기 위해서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예. 그곳에서 이제 술을 강권을 받게 됐습니다. 억지로. 네, 마셔, 그곳에는 괜찮아, 이런 그렇죠. 식으로요? 학부모와 그다음에 그 마을 주민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인삼주 10잔을 마시고 술에 굉장히 취하게 인삼주 됐습니다. 10잔. 예, 예. 그중에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하는 그 학부모가 그 한 2km 정도 떨어진 그 초등학교 관사에 데려다 주겠다 하면서 그 여교사를 데리고 갔고요. 예. 뒤이어서 바로 또 그 일행 중에 한 명의 주민이 그 두고 간 핸드폰, 여교사가 두고 간 핸드폰을 또 가져다 주겠다면서 뒤따라 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그 주민이 그 처음에 그 데리고 간 그 식당 주인의 그 전화를 받고 누가 또 들어간 것 같다. 그 두 번째로 간 사람이요. 그 전화를 받고 네가 좀 가봐라 하면서 또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까지 그 관사에 가게 되면서 이 세 명의 사람들로부터 여교사가 그 성폭력을 당한 사건인데요. 지금 그 세 명은 전부 다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예. 이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예. 한 명은 전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여교사가 다행히 증거 수집을 잘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DNA가 모두 이제 발견이 됐고요. 아하. DNA와 채모가 발견이 된 상태인데 예.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게 이 세 명 중에 2명이 한 6차례 정도 이 범행을 전후해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술 마시는 날 전에, 이미 만나기 전에. 이 여교사를 성폭행하기 그 전후로 해서 아하. 그래서 혹시 이 세 사람이 공모를 한 건 처음부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 혐의가 특수 강간으로 굉장히 그 죄질이 안 좋아지고 형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이 부분에 수사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술 마시다가 아니면 이게 처음부터 의도적인지 이 부분이 지금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반적으로 그 뭐 선행 연구라든가 뭐 실무에서 보면은 이른바 이게 갱 컬처,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집단 하위 문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사전에 미리 그 역할과 지위 자체를 그 분담을 해서 실행에 그 착수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왜곡된 남성 우위의 문화가 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역할을 더 과감하게 할수록 더 마치 그 멋있는 남성처럼 생각하는 이 같은 그 폐쇄적인 문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른바 갱은 그 작은 폭력 집단을 이렇게 그 얘기하는데 이른바 그 폐쇄적인 그 갱 컬처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그 윤관이 그 가능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그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행위는 인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이 왜곡된 문화가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체면에 대한 손상도 오히려 와해가 돼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나쁜 짓을 같이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것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더 과감하게 그렇게 할수록 더 멋있는 남자다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 생각되어 있는 갱 컬처가 분명히 그 터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가 그 가능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그렇다면 같습니다. 누군가는 주범이 있었고 누군가는 먼저 하자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겠네요. 그 부분을 그렇죠. 좀 발견해야겠군요. 그렇죠. 이것이 뭐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 지금 말씀처럼 범행 전후에 일정한 모임이 있었고 뭐 전화가 있었고 또 그 CCTV에 찍힌 바와 같이 차로 먼저 데려다주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등장했다. 이것은 우연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과 계획이 분명히 그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공동 의식을 더 강하게 했다. 그래서 특수 강간의 혐의가 상당히 짙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학교 운영위원이었습니까? 또 뭐 그 교사가 거부하지 못하는?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좀 학교 운영위원과 관계가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지금 현재 그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섬 지역이나 이렇게 동떨어진 섬 지역이나 아니면 도소벽지 이런 데에는 아무래도 그 학부모와 학생 수
수가 적게 마련이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학부모들에게 부탁을 해야만 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학부모와 그 학생 선생님들 간의 어떤 가불관계가 일종의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그 선생님들 측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못 보이면 안 되는 그렇죠. 술을 권해도 얘기군요. 아유 저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거절하기보다는 학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부당한 그런 요구에도 거절을 잘 못하고 이렇게 좀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술을 거절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 됐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교사들은 관사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관사가 정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장민정 앵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전라남도 한 섬마을의 초등학교 관사입니다. 피해 여교사를 포함해 여자 선생님 4명이 거주하던 곳인데요. 주변 1km 이내에 CCTV 한 대조차 없는 안전 취약지대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은 지 오래돼 보이는 낡고 허름한 주택, 이곳에는 대문도 없고 흔한 담벼락조차 없습니다. 여교사들이 요구해 몇 년 전 설치된 방범창이 유일한 보안 장치인데요. 그마저도 무척 허술해 보이죠. 일부 관사에는 전자식 도어락이 설치돼 있지만 여전히 열쇠를 사용하는 관사도 눈에 띕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에는 별도의 경비 인력도 CCTV도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서벽지학교는 모두 706곳, 이들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6,500여 명이나 되는데요. 섬이나 산골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외딴 곳까지 와 일하는 선생님들의 안전이 너무 위험해 보이진 않으신가요? 교육부는 뒤늦게 관사 현황을 살펴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조금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관사의 모습 잠깐 보셨습니다만 그 어렵다는 교사, 초등학교 교사 시험 합격해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20대입니다. 결혼 안 한 20대 분들이 많아요. 20대 또는 30대. 이런 분들이 저런 곳에서 섬마을 지역까지 가서 근무를 하고 아이들 가르쳐 줄 때는 사명감이 없으면 못합니다. 버텨나기 힘듭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저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런 범죄에 그냥 노출돼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관사에 대한 뭐 보안 장비, 그 장치가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CCTV를 덜렁 달아놓는다고 해서 이게 만병통치식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CCTV를 단다는 얘기는 그 무엇이냐? 사전에 예방이 가능해야 되는 것인데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팀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통신 장비와 장치가 함께 그 육지든 아니면 저 섬이든 연결이 돼 있든가 아니면 저 자체에 모니터링 부서가 있어야 되고 모니터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위험한 상황이 목격이 되면 사전에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행동 제지 출동팀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지금 고려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일단 단발적으로 뭐 달아놓자 뭐 이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저 지역에 경비할 수 있는 그 현시적인 순찰 인원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경찰관 1명이 4,500명을 담당한다. 예. 이것도 현실적으로 예방 인프라의 한계가 아닌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섬마을 기피 현상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여교사들 같은 경우에 위험해서 가겠습니까? 혼자 덜렁 저런 데서 한 4명, 여교사들 4명 산다고 하는데 네. 근데 선생님들은 다 여교사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우선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역 주민이나 거기 있는 학부모를 이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 안전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는 이런 현실이 굉장히 씁쓸하기는 한데요. 예. 어쨌든 이 섬마을이나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의 선생님의 77%가 여교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섬마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들 중에 여교사의 비중이 더 높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현실이 씁쓸하긴 하지만 예. 시설 안전 대책은 제대로 잘 세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CCTV부터 시작해서 방범창이라든지 비상벨인지 세워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선생님들도 지금 이번 해당 선생님은 굉장히 대처를 잘하셨지만 성범죄 자신이 어떤 피해자가 됐을 때 그 대응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와 가불 관계가 설정돼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선생님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는 또 이렇게 회피될까 봐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이제 난 이런 데 안 가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하고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시설 안전 대책을 기본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좀 더 우대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 77%, 중학교 여교사 비율 69%입니다. 저런 곳에서 아이들도 참 청년들 다 떠나는 저런 마을에서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일하는 분들께 왜 몹쓸 짓을 했나요? 이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